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걸까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원금의 10%만 변제하면 나머지 90%의 채권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인해서 면책되는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종국적 결과인 면책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는 파산자 신분으로 10년간을 보내야 비로소 복권이 되고요. 또 복권이 된다 해도 그냥 해당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머지 빚을 다 변제해야 합니다. 결국 파산을 하나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 인가를 받은 후에 아무리 성실하게 돈을 갚아 나간다 해도 절차 진행 중간에 변제금이 밀려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면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빚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채무자가 도산 절차의 이 종착점인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회생 파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면책을 허가받아야만 빚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면책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채무로 남아있는다는 설도 있고요. 소멸한다는 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법률을 보면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을 결국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채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국가가 이 채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5억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한 1억 정도를 갖고 면책을 받으면 나머지 4억 원의 원금과 이자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국가로부터 보전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가끔 금융기관이 도산 위기를 겪을 때 국가가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시고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소멸되는 채권에 관해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보존해주지 않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채권자는 그냥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보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회생이나 파산 같은 도산 제도가 채무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산 제도의 취지가 파산에 직면하게 된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 봐도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채무가 너무 많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예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노력해서 빚을 갚아봐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빚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채무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짜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긴 수입으로 원리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도산제도죠. 그래서 채권자는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요. 채무자는 모든 빚을 다 털어내고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돼서 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면책되는 채권은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